네, 안녕하세요. 저는 850-502 조합원 감영수라 합니다. 가끔 인사드리죠. 물론 저 같은 조합원들이 조합을 응원하고 조합장 응원하고 침묵 지키고 조용히 있으면 그게 가장 무난하게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우리가 사업이 잘 되고 있어요. 현대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모든 게 순조롭나 싶으면 또 항상, 이 괴롭히는 부류가 있어요. 이 재개발을 하면서 느낀 것은, 이권이 있는 곳에는 항상 잡음이 있다. 이런 부분. 그리고, 저의 의지, 생각대로 물론요, 기본적인 것은 저희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었죠.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알잖아요. 암울했죠. 그진, 10몇 년,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개개인이 빚만 쌓여가는 거예요. 이런 어떤 재개발 과정을 거쳐서 지금 모든 순탄하게 돌아가는 어떤 과정을 보고 있어요. 재개발의 역사 같은. 그 중에도 보면, 재개발 구역 중에서도 우리는, 굉장히 이 좋은 위치에 왜 이런 식으로밖에 할 수 없나 답답할 만큼 뭔가가 안 맞았어요. 재개발,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요. 하도, 이 고소고발을 많이 당해서 이것도 자꾸, 매도 맞아 보니까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처음에는 어떤 열정, 아니면 어떤 성질, 이런 걸 있는 대로 그냥 내뱉었는데, 그것을 누군가는, 다 증거 자료를 해서 고소, 고발을 하더라고요. 아주 피곤하게 만들죠. 그러면서 결국은 입을 닫게 만들고, 그네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 그게 일반적이더라고요. 그래서, 표현은 조심해야 되니까. 또, 고소, 고발 당하면, 경찰서 왔다 갔다 아주 피곤한 일이거든요. 피곤하다, 하여튼 피곤해요. 그래서, 다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일반적인 재개발 현장의 이야기. 물론 판단은 본인들이 하시면 돼요. 저는, 우리 조합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재개발 현장. 그러니까 보통 재개발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어떤 못 사는 동네에 평수도 10평도 안 되는 건 따닥따닥따닥 붙은 이런 동네를 재개발할 때는, 물론요, 도심지 부자 동네를 재개발할 때는 일사천리 빨리 진행이 돼요. 왜? 가진 자들이고 배운 자들이다 보니까 비리고 뭐가 없어. 일사천리로 빨리 진행이 돼. 그런데 일반적으로 못 사는 동네 평수가 10평 이하 이런데 인구 밀도만 높은 이런 지역의 재개발은 항상 잡음이 따라요. 첫째는요, 대부분 사람들이 가진 것이 없고 배움이 짧아요. 건축 지식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대부분이 못 먹고 못 살았어. 어렵고 힘들었어.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들어와서, 야, 이 위치 좋은데 재개발하자. 그러면 떼돈 번다.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현혹당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재개발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조합을 설립하고 뭘 하는 과정에서 집도 공짜로 줄게, 잘 되면 돈도 줄게 막 꼬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이 많은 어르신들은 어떻게 해요? 집도 공짜로, 아파트 공짜로 지어주고 돈도 준다는데 무조건 찬성하죠. 그러면 거기에서 누군가가 나서는 거죠. 대부분이요. 그 지역에서 토박이들 중에 좀 젊다는 사람들이 이제 조합장도 하고 이사도 하고 대의원도 하고 하는 거죠. 그게 대부분 재개발 조합의 어떤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만의 리그가 되는 거예요. 그들만의 집성촌처럼 똘똘 뭉쳐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온갖 비리나 문제점이 발생이 돼요. 외부인들은 딱 차단해버리고, 실상은 똑똑하지도 전문 지식도 건축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동네에서 큰 소리 좀 치는 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실제 두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온갖 유혹에 휘말리는 거죠. 머리에 든 게 없고 무식한데 주변에서 돈 한 푼 쥐어주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 휘둘리는 거예요. 그러면 때로는 그래요. 야, 얘도 조합장 하는데 니라고 왜 못해? 야, 조합장 하면 떼돈 벌어. 너도 해봐. 쟤보다 네가 못한 게 뭐 있어? 쟤는 벌써 한 10억 챙겨 먹었어. 너도 챙겨 먹어. 옆구리 찌르는 거죠. 듣고 보니 그럴싸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같은 동네에서 컸어. 어릴 때부터 내가 쟤보다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시험도 더 잘 쳤고 쟤보다 키도 더 크고 얼굴도 더 큰데 내가 왜 조합장 못해? 쟤는 그동안 많이 해먹었으니까 쟤 인장 물러나라 하고 나도 해먹어야 되겠다. 야, 너 그만해. 나도 이제 조합장 하게. 시키는 대로 안 해? 알았어. 그러면서 패가 두 패, 세 패 갈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잡음이 생기고 서로 그죠? 상호 비방, 고소, 고발 막 질러대는 거죠. 그러다가 문제가 뻥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10년, 20년 가고 그 모든 게 조합원들의 어떤 손실로 발생. 그래서 재개발하면 파산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우리 조합은 어떻는지 모르겠어요. 현실은 어떻는지. 각자 판단하시면 될 일이고. 최근에 그죠. 우리 조합도 막 이상한 문자가 와요. 정체도 못 밝히는 이상한 문자가 와요. 조합장이 막 비리를 저질렀다. 역으로 생각해 보면요. 어때요? 이렇게 조합장을 구속시키려고 조금만 비리만 있으면 찾아내서 구속시키려고 없는 비리도 만들어서 구속시키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바보 멍청이도 아니고 이 상황에서 조합장이 비리를 저질릴까요? 조금만 삐걱하면 집어넣으려고 눈이 벌기가 덤벼드는데 이 상황에서 비리를 저지른다? 이거는 그죠. 자살행위죠. 역으로 생각하면요. 우리는 지금 많은 조합장을 자르려고 하는 많은 어떤 이 집단들이 벌겋게 눈을 부라리면서 기회를 보고 있기 때문에 역으로 생각하면 조합장과 조합은 절대 비리를 저질 수 없는 위치에 있다. 역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그진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요. 조합이나 이게 흔들리면 우리는 다 같이 파산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위치예요. 공동 운명체. 그래서 위기다 싶으면요. 조합에서 문제가 우리가 많이 해봤잖아요. 뭔가 문제가 발생했다 싶으면 릴레이 하면서 일사불란하게 빠른 속도로 얘네들이 하는 행동이 거짓이라는 걸 증명시키면 돼요.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소송으로 가고 사업은 파탄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조합과 조합장을 믿고 가되 만일 문제가 발생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할 때는 빨리 조합에서 그죠? 뭔가를 해달라, 도와달라, 이거 적어달라 하면 빨리빨리 협조를 해주는 거. 그것만이 우리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지금도 잘 돼가고 있어요. 모든 게 순조로워요. 그런데 그 순조로움에 또 그죠? 밥숟가락 얹어서 뭔가를 빼먹으려고 하는 부류들이 설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또 방어해야 되는 게 우리 재산을 지키는 과정이고. 그래서 조합을 믿고 만일에 일이 발생이 될 때는 예전에 우리 많이 해본 것처럼 릴레이 해서 증명만 하면 돼요. 그러면 또 순탄해져요.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이제는 암울했던 시절을 끝나서 우리 재산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능력도 있고, 단합된 힘도 있고. 가끔은요, 막 시끄럽고 짜증난다고 하지만 저 역시, 그죠? 다른 사람, 글을 올리는 사람도 한가해서 할 일이 없어서 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과거의 그 시절로 되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저마다 우려와 걱정해서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때로는 침묵이 금이라 할 수도 있지만 재개발 현장, 우리 같은 경우는 침묵은 망하는 방법이에요. 저마다 목소리를 내어야 된다. 예. 뭐 위기 같지도 않아요. 이제는 우리는 스스로가 지킬 힘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죠? 또 문자를 열심히 돌리고 하니까 혹시나 싶어서 기후에 저도 또 한마디 거듭니다. 예. 감사합니다.